안녕하세요. 개미들의 큐 김보람입니다. 연초 랠리에 따른 기술적인 부담을 해소하는 국면에 접어든 이후에 상승으로 이끌 만한 이렇다 할 재료도 국내 증시 없는 상황입니다. 장 초반 상승하던 국내 증시는 갈팡질팡하다가 다시 아래쪽으로 방향을 잡았는데요. 약보합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각 지수 흐름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하루 만에 다시 매도 전환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50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고 기관 쪽에서는 투신과 기금을 중심으로 1,800억 원 정도 매도 물량이 더 확대되고 있는데요. 오늘까지 개인만이 8거래일째 매수 우위 지켜주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 2,40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는데요. 업종별로 본다면 유가 중국 문제 때문에 화학, 정유, 해운주가 하락하고 있고요. 반면 건설주들은 해외 수주 물량 확보 기대에 따른 상승 기대감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이 가운데도 디램 가격 상승을 지속하면서 오늘 상승하고 있는데요.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8포인트 내려 2018포인트, 2020선 아래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합니다. 네, 코스닥은 5거래일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엿새째 매수하고 있지만 기관 쪽에서 엿새째 역시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도 하루 만에 매도로 돌아서서 현재 9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물량이 240억 원 정도, 기관의 매도 물량이 130억 원 정도인데요. 코스닥은 어제보다 1.8포인트 내려서 525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시장 점검합니다. 장 초반에는 상승과 하락 압력이 동시에 작용하는 가운데 전거래일 고점에 대한 부담이 더 우세한 상황이었는데요. 장 초반에는 약보합권에서 진행되다가 10시 구간 지나면서 상승 압력이 조금 더 우세한 상황입니다.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배당 시즌이 시작되면서 달러 수요가 늘어나면서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환율이 이렇게 이틀째 오릅니다. 1130원대 후반으로 올라왔는데요. 전거래일보다는 3원 올라서 1138원 4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확인해 봤습니다. 잠시 뒤부터는 개미들의 종목 상담 시작되는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먼저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실 수 있습니다. 이 번호로 매수하신 종목명 그리고 가격, 매수하신 비중까지 모두 보내주시고요. 한 종목만 고민이 아니신 분들은 전문가와 직접 통화도 가능한데요. 전화번호 02-3153-2613번으로 역시 참여 신청 받고 있습니다. 문자와 전화 모두 다 안 되시는 분들은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그락 게시판으로도 참여 신청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먼저 구체적인 시장 분석과 함께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솔로몬 투자증권 목동지점의 김동섭 이사님 연결돼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금요일 미국은 소폭 상승으로 마감했는데 주택 지표는 좋지 않았어요. 국내 증시 이렇다 할 상승 재료도 없는 상황인데요. 오늘장 분석 부탁드릴게요. 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재료가 없는 상태입니다.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 방향성을 좀 잃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기술적인 위치에서는 이 자리에서는 오히려 강력한 호재가 나오지 않으면 주가를 끌어올리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자리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국내에서는 해관보 정상회담이 오늘과 내일 사이에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시장에 영향을 얼마나 줄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경협 수혜주에는 상당한 영향을 좀 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램 고정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3월 초에 1달러였는데 약 3% 정도 올라서 1.03달러까지 형성돼서 엘피다의 파산보호 신청이 상당히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로 인해서 지금 하이닉스가 지수가 한 조정을 한 9포인트 정도 주고 있는데 하이닉스는 1% 상승, 삼성전자는 0.7%의 수혜를 좀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중국이 올 2분기 성장률 7.9%가 나오고 있습니다. 2년 9개월 만에 8% 아랫대로 내려오는 건데 경착륙 시그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지금 미국 내에서는 그 3차 양적 완화를 할 것이냐 아니면 금리를 인상할 것이냐 지금 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올리자 하는 편이 있고 주택 경기가 지금 좋지 않기 때문에 3차 양적 완화를 통해서 주택 경기를 잡아야 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뱅크 오브 재팬하고 BIS 그 국제결제은행이죠. 여기서 미 연준 저금리 장기화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중국이 지난 원자바오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분, 대문화혁명이 또 한 번 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시장을 쇼크를 줬는데 이번에는 그 위안화가 절상이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달러당 6.28 위안대를 진입해서
지금 위안화 충격까지도 주면서 중국이 더 이상 상승을 못하고 있는 모습이죠. 오늘 기술적으로 중국이 추가 하락이 되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주가는 한 2주 정도 조정 가능성이 중국도 열리고 그것이 이제 아시아에도 영향을 좀 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기관이 매수로 진입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가 9시 30분 정도를 전후로 해서 기관들의 매도세가 좀 강화됐고요. 그래서 오늘은 기관과 외인의 매도가 시장을 누르고 있고 거기다 프로그램 매도까지도 한 610억 정도가 나오면서 시장이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개인도 사실 주가가 상승하는 데에서 매도를 했었는데 지금은 개인만이 한 2,500억 정도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그 개인들이 2,500억을 매수하는 주 업종이 뭐냐 본다면 화학 업종하고 전기전자, 철강금속 쪽에 몰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업 쪽에도 한 300억이 몰려 있습니다. 매도하는 종목은 지금 건설업 쪽에서 한 100억 정도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들이 지금 매도를 좀 강하게 하고 있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도를 많이 하는 게 이제 화학 업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전자 업종에서 매도를 좀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대치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통신 업종하고 유통 업종하고 서비스업에서 매수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업종군에서는 매도를 하고 있고요. 기관들은 지금 운송 장비하고 건설업에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 업종에서 매수를 하고 있고, 나머지 업종에서 거의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기관 중에 투신하고 기금을 모습 보시면은 매수하는 종목이 거의 제한적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들을 좀 보시면 이제 삼성전자가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주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변곡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공간인데요. 이번 주 수요일 정도까지 추가적 하락이 나온다면 추세는 일단 삼성전자가 약간 눌릴 수 있는 공간으로 접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지 않게는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애플이 같이 움직이는 애플이 주봉상으로 도지가 형성된 걸 봤을 때는 추세 반전 가능성, 일시적인 눌림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요. 오늘 그 상승 종목을 보시면 이제 그 건설업종이 상당히 좀 강합니다. 아마 제가 지난번에 건설업종에 대해서 언급을 한번 해드렸었는데 건설업종들이 상당히 좀 강세입니다. 특히 삼성엔진은 1.8%고 대림산업도 2.3%, 대우건설도 1.9%의 상승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험 쪽에서 삼성화재가 2.5%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주에서는 현대중공업이 1%대의 상승을 주고 있지만 현대 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3.4% 정도 하락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장의 모습을 보시면 지금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지수를 2011포인트 정도 기준선값이죠. 이 정도가 무너지지 않아야만이 상승 추세 유지 국면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후장 마감 전략 다시 한 번 더 한 말씀 정리 부탁드리고요. 이번 한 주 방향을 바꿀 만한 이렇다 할 재료도 없는, 지표도 없는 한 주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 주 전망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그에 따른 전략까지 챙겨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네. 약간 조정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좀 열어두고 보는데요. 특히 삼성전자가 오늘 이후에 지금 이 시간 이후로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기술적으로 미국도 일단 이격을 좀 열어줘야 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상승할 수 있는 힘이 강해지는데 그 공간이 지금 없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럽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장에서는 중국이 오늘 추가적인 하락을 하거나 항생이 추가적인 하락을 하게 되면 일단 4일 정도는 추가적 조정 가능성을 좀 열어두시면서 시장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본다면 일봉상 2011포인트 기준선 값이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매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종목들이 퐁당퐁당 상승하는 모습이 있지만 고점 대비로는 상당히 좀 많이 밀렸기 때문에 적절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고요. 2060이 넘어간다 그러면 그땐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으로서 2060까지 하려면 약 2% 이상을 상승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솔로몬투자증권 목동지점 김동섭 이사와 함께했고요. 이어서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네, 개미들의 종목 상담 월요일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훌륭한 두 분의 전문가 모셨는데요. 우진투자 컨설팅 이성규 팀장 그리고 정태근 전문가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든든하게 오늘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은 전화 주신 분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어디에서 전화 주셨나요? 예, 대구입니다. 네, 대구에서 받아봅니다.
예. 자, 어떤 종목이 가장 고민이신가요? 예, 지금 STX 조선해양도 지금 많이 빠졌고 네. 오늘 LG전자가 또 많이 빠지고 맞아요. 오늘 LG전자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뭐 실적 얘기도 있고요. 예. 네. 두 종목이신가요? 예, 또 하이닉스도 있습니다. 네. STX, 조선해양, LG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세 종목 봐드릴게요. 이 예, 종목들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은 어떻습니까? STX 조선해양은 27,600원이고 예. 네. LG전자는 109,000원. 네. 또 하이닉스는 27,600원 그렇습니다. 네. 매수 가격 들어봤는데요. 각각 비중도 여쭤볼게요. 예. STX 조선해양이 40%고 네. LG전자도 40%, 네. 하이닉스는 20% 그렇습니다. 네. 일단 뭐 정태근 전문가님이 가장 표현을 잘 해주시는 것 중에 하나로 보자면 STX 조선해양과 LG전자가 조금 말 안 듣는 아들이고 하이닉스의 말을 조금 잘 듣고 있는 아들이겠네요. 하이닉스는 오늘도 연고점 경신했는데 일단 STX 조선해양과 LG전자가 가장 고민이시겠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시청자님. STX 조선해양이 27,600원의 비중이 40%, LG전자는 109,000원의 비중 역시 40%, 하이닉스 27,600원의 비중이 20%입니다. 이 세 종목 옆에 계신 이성규 팀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예. 네, 같이 대화 나눠보시고요. 예. 네,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예. 그 책을 제가 읽었어요. 시장을 읽는다 하는 그 아, 책을. 그거 읽는다 하는 거요? 예. 그걸 읽고 네. 너무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아, 예, 이야. 감사합니다. 뭐 도움이 많이 되고 예. 이렇게 사인을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아직 그 준비를 못해가지고 카드 사인밖에 없어요. 뭐 결제는 예.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쉽게 네. 되게 이해하기 쉽게 잘 풀이를 해주셨더라고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그래서 뭐 제가 많이 드릴 건 없고요. 제가 성심성의껏 그 상담을 좀 해드릴게요. 예. 뭐 세 개 다 지금 굉장히 상황은 좋지는 않네요. 하이닉스 빼고는 그죠? 예. 네. 일단 그 첫 번째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STX 조선해양인데 예. 무슨 업을 하는지는 이제 잘 아실 거고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 일단은 장사는 잘했어요. 예. 근데 STX 조선해양 자체가 잘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회사들이 잘해가지고 그 IFRS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자회사들하고 연결이익 기준으로 이제 다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순이익이 난 거예요. 예. 그렇게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말 그대로 재무제표가 이제 변형이 되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 기준으로 해서 지금 PER이 7배입니다. 예. 지금 경쟁 업체들 보게 되면 삼성중공업 한 14배 정도 되고요. 예. 그다음에 현대중공업이 한 11배 정도 되는데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죠. 네. 그래서 이게 되게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이 자체는 왜냐하면 네. 그 회사들은 자기네 자체가 그러니까 영업을 잘해서 매출을 잘 올리는 거고 STX 조선해양은 자회사들이 잘하는 거기 때문에 네. 자회사들 같은 경우는 실적을 반영할 때 그렇게 긍정적으로 반영하진 않습니다. 일부만 반영을 하게 되니까 7배라고 해서 이게 저평가는 아니에요. STX 조선해양은 일단 그거를 말씀드리겠고요. 근데 과거로부터 가장 STX 이 그룹 자체의 문제는 뭐냐면 재무 구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아, 그렇죠.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별로 그렇게 탄탄한 구조는 아니에요.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 작년에 장사는 진짜 잘했는데 그래도 뭐 어떻게 연결이익 기준이라든지 뭐든 잘했는데 현금 유입이 없었어요. 네. 현금 유입이 없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매출 채권으로 받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유동성 부분에서 한 번쯤은 또 얘기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STX 조선해양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STX 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갈 길이 멀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많이 손실은 났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에서 좀 갈 길이 멀고 한 가지 이 회사에 대해서 뭐 모멘텀이라고 한다 그러면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플랜트라든지 아니면 에너지 관련 선박 수주가 많이 나오는데 전 세계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많이 필요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업체들이 그런 부분에서 계속 수주를 해가고 있고 특히나 플랜트 쪽에서 이게 수주가 나오게 되면 발주 취소가 굉장히 확률이 적어서 그 수익성은 계속해서 제고해서 가져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포인트로 이 회사는 PER이 낮다고 해서 이 회사를 너무 주변에서 낮다 저평가다 해서 그걸 믿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하고 유동성이라는 측면들이 언제 잘못돼서 어떤 식으로 폭발할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 없어요. 지금 나쁘다는 게 아니라 개선세는 보이질 않고 있어요.
조금씩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만 말씀드리겠고, 근데 막 그렇죠. 장사가 잘 되면 다시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고 지금부터 이제 제시를 해드릴 텐데요. 그것을 좀 잘 지키시는 게 좋아요. 지금 예, 예. 이 회사 손절가는 제가 굉장히 짧게 잡았습니다. 14,300원 정도니까요. 예. 예, 그 정도에서는 일단 손절 대응하시기 바라겠고, 목표 주가는 뭐 실적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고 있어서 일단 올해 작년에 그 거품들은 다 무너졌고, 올해 실적치로 따지게 되면 한 21,000원 정도, 22,000원 선 정도는 가능할 것 그러니까 그 모멘텀 자체로 가능한데, 말 그대로 이게 실적이 1분기에 플러스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체크할 것들은 많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일단 손절가만 확실히 대응하시면서 1분기, 2분기 해가지고 그때 한번 다시 상담을 또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또 말씀을 드리게 되면 LG전자인데, 예. LG전자가 옵티머스가 어떻게 팔렸는지 혹시 아세요? 그거를? 잘 모릅니다. 네. 옵티머스가 잘 팔리게 된 게 뭐냐면 갤럭시 S 같은 경우는 옛날에 그 휴대폰 보조금 한 20만 원 정도 줬는데, 예. 옵티머스 같은 경우 그 2배 줬어요. 40만 원. 아, 예.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 휴대폰 대리점에서 팔 때 뭘 팔까요? 갤럭시 S를 팔려고 그럴까요? 아니면 그 옵티머스를 팔려고 그럴까요? 예. 갤럭시를 발락하겠지. 옵티머스를 더 팔려고 하죠. 보조금을 더 주니까. 아, 보조금을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LG전자는 자체적인 매출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휴대폰 시장이 지금 별로 이렇게 점유율이 안 좋다라고 나오는 게 저는 그거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별로 그렇게 자체적인 기술력만으로 못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하락할 염려가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게 되니까 지금은 어차피 마이너스기 때문에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PER 평가는 안 되고 자산가치 갉아먹은 수준으로 이제 보게 되면 저점을 구간을 택했을 때가 한 77,000원 정도 될 겁니다. 올해요. 예. 손절가가 좀 길죠. 77,000원인데 일단 77,000원 선에서 대응하시기 바라겠고, 올해부터 주상 순이익이 증가하게 되고 자산가치를 다시 올리게 됐을 때는 본전만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10만 원 선은 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힘들 거예요. 굉장히 힘들다는 거. 그래서 우선적으로 일단 지키셔야 되는 거는 손절가를 77,000원 선인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유럽이나 미국이 만약에 경기 활성화가 되게 됐을 때 삼성전자보다 유리한 게 LG전자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어렵지만 나중에 미국이나 유럽 경기가 회복됐을 때는 저 LG전자가 더 좋아질 것으로 봐요. 예. 네. 그래서 뭐 올 하반기 정도 이제 들어가면 LG전자가 좀 더 낫지 않을까. 근데 그동안은 고통은 굉장히 심할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77,000원 선을 손절가로 대응하신다고 생각하고 대응하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럼 하반기까지 뭐 버티는 게 나을까, 예? 일단은 한번 버텨보시죠. 지금 어느 정도 단기 고점에 도달했어요. 예. 네. 그래서 이 박스권 상자를 계속해서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한 8만 원에서 한 9만 5천 원 사이에 박스권을 유지할 것 계속해서 갈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평가 순위 한 7만 7천 원 선 정도 손절가로 좀 제시를 해드릴게요. 예, 예, 네. 예. 그다음 마지막 이제 하이닉스인데요. 예. 하이닉스 일단 LP다 얘기 많이 나오죠. 예, 예. 그 실적은 다 반영이 됐습니다. 이미 예. 주가에 다 반영됐고요. 하이닉스가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 역대 그 주인이 없었어요. 예. 옛날에 현대가 주인이었다가 말 그대로 관리 안 하고 냅두고 그러다가 이제 엉망진창 됐었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예. 그렇다가 최근에 SK가 인수를 확정지면서 이게 어느 정도 경영 안정화를 찾아가는 겁니다. 예. 사실 그게 가장 큰 호재예요. 하이닉스에서는.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제가 하이닉스가 옛날에 그렇게 되면서부터 관심 종목 자체에서 아예 그 그러니까 몇 년 동안이죠. 한 7년 넘게 예, 예. 한 번도 편입시켜 본 적이 없어요. 이 회사를. 그리고 부각받고 나오기만 하면 저는 항상 매도 의견이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생각이 어느 정도 바뀌었어요. 왜? 주인을 찾았으니까. 네.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또 고평가예요. 아. 지금은 단기적으로 추가적으로 상승할 만한 여력은 없습니다. 아. 실적 부분들에 있어서. 그래서 조금 더 실적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는 어차피 31,000원 내지 뭐 한 28,000원 선에서 계속해서 이것도 박스권을 그릴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다 반영됐잖아요. LP다 그것도 다 반영되고 반영됐는데 더 이상 없잖아요. 아니면 정말로 뭐 미국 경기가 활성화된다든지 유럽 경기가 활성화돼야죠. 예. 그래가 요 전문가님들 나오시가 계속 추천이 나오고 하길래 네. 또 가지고 있어도 되는가 싶었어. 하나는 있긴 있어요. 원래는 메모리 반도체 쪽인데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가게 되면 이익 개선이 빠르게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주인을 찾았다는 거예요. 원래 그게 가장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안정감을 갖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에서 실적이 나게 되면 빠르게 이익 개선세는 갈 겁니다. SK 자체 보시면 뭐 텔레콤도 있고
하이닉스 있으니까 이제 휴대폰도 마음껏 만들 수 있어요. 예, 예. 굉장히 시너지 효과 좋겠죠. 그리고 SK 플래닛도 있고 컨텐츠 업체도 있고 음, 만약에 부각을 되게 되면 SK는 어느 기업보다 강할 겁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홀딩 관점에서 제시해드리고 이 트레이딩 구간만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랄게요. 예. 네, 31,000원에서 28,000원 중간에서 이제. 네, 그렇죠. 예, 예. 네, 시청자님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고민 생기시면 그때 다시 한번 전화 주시고요. LG전자도 다시 한 번 더 전화 달라고 하셨으니까요. 예, 예, 예. 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첫 번째 전화는 대구에서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문자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월요일 첫 번째로 문자 주셨으니까요. 4791번님 세 종목 보내주셨는데 세 종목 다 빠르게 한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S를 보내주셨는데요. 71,7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30%, 넥센타이어 21,9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 마지막으로 EG 78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입니다. 이 세 종목 향후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시는데요. 네. 네. 참 왠지 EG가 제일 궁금하실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똑같은 지자가 들어가는데 이지가 참 네. 눈에 띄네요. 네. 일단 뭐 그 의뢰를 하신 대로 한번 하나씩 좀 자세히 하나씩 한번 차례대로 네, 한번 좀 보도록 차례대로요. 하겠습니다. 예. 자, 일단 GS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64,600원. 제가 정유주를 볼 때마다 그 이전에 그 SOL 의뢰하신 그 아주머님이 계속 생각나서 제가 잠을 못 잡니다. 잠을 못 자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를 모르겠어요. 정유주 같은 경우에 지금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은 당장 못 가겠죠. 못 갈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럴까요? 자, 우리나라 정유주 뭐 주유소 기름값 비싸다고 해서 올라가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아니고 SK 이노베이션이라든지 그리고 뭐 SOL 같은 경우에 일단 그 파라잘렌인가? 제가 갑자기 또 막 가끔씩 이렇게 얘기를 할 때마다 제가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파라잘렌 아마 맞을 거예요. 파라잘렌 뭐 SOL 파라잘렌 맞을 거고요.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그 자회사인 SK 에너지 거기서 통해 가지고 정유를 정제해 가지고 이 정유를 해외에 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정제 마진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그 어쨌든 여기에 대한 수요가 좀 많아야 돼요. 어떤 화학에 대한 수요, 그리고 기름의 어쨌든 정제 마진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자 지금 그 중국 경기 그리고 글로벌 경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보면은 지금 소비 경기가 위축된다는 게 아니고 공장 생산, 제조업, 생산에 대한 어떤 경기가 둔화가 된다 그러죠. 그러면은 그 생산이 말 그대로 공장 생산이 둔화가 되는 거는 말 그대로 거기에 들어가는 원자재 수요가 감소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지금 우리나라 정유주 그리고 GS 정유주 그리고 마찬가지 석유화학 관련 업종이 꺾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어떤 그 중국에 만약 예를 든다면은 글로벌 그 생산, 말 그대로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지준을 인하를 통한 그런, 자금을 일단 그 중소기업인지 어떤 지원을 통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분명히 또 다시 올라갈 거예요. 이거 차트 좀 같이 잠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이게 2012년 1월부터 지금 현재 2월 초까지 가파르게 올라갔는데 이게 뭐 때문에 올라갔겠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거예요. 중국에서 어떤 그 저인들을 통해서 어떤 그 제조업을 살리기 위한 그런 정책이 나올 것이다. 그런 부분이 들어갔었다가 다시 한번 소비를 뭐 살리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꺾여버렸거든요. 그러면서 PMI 제조업 지수 뭐 이런 부분들이 꺾이면서 지금 못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71,700원. 요거는 제가 분명히 장담합니다. 이거 만약에 안 올라가면 제가 이 방송 안 나올게요. 이거는 분명히 이거 8월 급락 수준까지 분명히 올라갈 겁니다. 단 시간이 걸려요. 자, 현대중공업 2007년도에 50만 원 넘게 갔었죠. 그리고 나서 2008년도 얼마까지 갔습니까? 10몇만 원까지 갔죠. 근데 다시 한번 15만 원 갔죠.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증시에서 영원한 수혜주는 절대 없습니다. 잡주가 아닌 이상. 제가 보기엔 GS 절대 잡주 아니거든요. 지금 당장 힘들 거예요. 힘들 건데 제가 볼 때 2007년 수준까지 뭐 빵빵빵 날아간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 작년 8월달 급락 이전 수준까지 분명히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참으세요. 그 결론적으로 참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증시에서 마찬가지, 전쟁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싸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요거는 좀 기다려 보시고요. 자, 넥센타이어. 넥센타이어는 바닥에서 현재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올라와주고 있는데 일단은 그건 그렇습니다. 넥센타이어 같은 경우에 그 FTA가 체결됐죠. FTA가 체결됐는데 요 넥센타이어 같은 경우는 전체 수출 물량의 절반 이상이 미국 쪽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 어떤 관세나 이런 어떤 그 수혜가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넥센타이어가 제일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자동차 업종이 전체적으로 꺾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 좀 부각이 못 받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가 가야 만도라든지 현대위아라든지 평화전공, 한일위아, 뭐 SL 뭐 이런 종목들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어떤 긍정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업종 전체에 대한 영향 때문에 못 네.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자, 요게 그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차트를 보면은, 자, 16,000원 가격대에서, 자, 볼게요. 자, 16,000원 바닥 잡고 올라갔다가 올라갔죠. 요게 FTA에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네. 그 이전에 있었다가 그 하도 시위를 많이 해가지고 꺾였었는데, 그러고 나서 자동차 업종이 꺾이니까 같이 꺾여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FTA가 최근에 이게 나왔죠. 그러면서 요건 현재 주가가 바닥을 잡은 겁니다. 완성차였던 업황이 업황에 대한 부분 안 좋긴 하지만은 어떤 그 대미 수출에 대한 실적 개선세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N자형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1차적으로는 그 시간이 걸리기보다는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올라갈까지가 상당히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요거는 1차적으로 단기적으로 현재 그 가격대가 좀 부담이 되는 게 18,000원이거든요. 그래서 18,000원 돌파 여부를 일단 보시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의뢰를 해 주시는 게 좋겠다. 왜? 지금 이제 바닥을 잡고 올라갈 것인지. 자,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제 화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바닥을 잡고 이렇게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은 16,000원과 18,000원의 어떤 박스권 흐름이 나올지, 그 부분이 일단 먼저 판별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18,000원을 돌파하게 된다면은 좀 더 미리 말씀드리지만 좀 더 가져가 본 전략, 그게 아니라 좀 더 꺾이게 된다면은 물타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손절을 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대응 전략을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다음 이지. 왜 이렇게 갑자기 오늘 힘들죠? 그래서 오늘 이지까지 보면은, 자, 참 요게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그 단기 트레이닝을 전문하는 그 방송에 나오지 않는 네. 소위 뭐라 그럴까요? 무림의 어떤 고수라 그럴까요?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은 이건 누가 봐도 그 차트 패턴을 읽어내기가 정말 힘듭니다. 네. 그만큼 요 세력에 의한 어떤 그 흐름을 잘 읽는 사람이 나와서 얘기를 해줘야 차트 패턴이 무조건 그 반영이 되는 겁니다. 요거는 업황도 설명이 안 되고요. 실적도 설명이 안 되고 모멘텀도 설명이 절대 안 돼요. 이거는 무조건 수급에 의한 부분, 동시효과를 보는 부분, 그런 부분이 완벽하게 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솔직히 말하면 좀 약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요거는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자, 단기적으로 이게 그 박근혜 그 대표가 대선에 내가 후보로 나간다, 그 얘기가 나오면 이게 아마 그 이화 공룡처럼 아마 빵빵빵빵 이게 날아갈 거예요. 이화 공룡이 30배인가 갔죠. 20배인가 30배가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빵빵 날아갈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 대선보다는 뭐가 있습니까? 4월 12일 날 총선이 있죠. 네. 요거 때문에 아직까지 부각이 못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요거를 분명히 가져가신다면 분명히 힘들 수는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대선 테마주니까. 자, 그렇게 보면은, 자, 어쨌든 단기적으로 추세가 좀 꺾였거든요. 지금 7850원인데 지금 제가 보기엔 팔자리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 어떤 대응을 한다면 분명히 팔자리 맞는 것 같아요. 근데 12월달 총선까지 본다면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작년 12월달이죠. 이런 흐름 다시 한번 분명히 나올 겁니다. 자,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어쨌든 단기적으로 대응하신 분 같으면은 손절을 하는 게 맞고 재매수 하시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그게 아니라 조금 20%든 30%든 비중이 작기 때문에 20%는 작은 게 아니네요. 어쨌든 20% 비중 내에서 어떤 20%의 손실까지도 감내를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작년 25,000원에서 85,000원까지 날아갈 때까지 다시 한번 2차 시세를 한번 기다려 볼 수 있다. 이런 것 같으면 그냥 기다리세요. 요 두 가지로 말씀드린 게 제가 보기엔 그 제일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지뿐만이 아니라 다른 선거 테마주들도 같은 방법으로 접근이 가능한 건가요? 네, 일단은 그 연관성이 네. 상당히 큰 부분을 좀 네,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예. 대선 테마가 지금 친인척 쪽으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좀 그렇게 만약에 친인척 테마라면은 좀 네. 그렇게 연결해서 보는 것도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무림의 고수가 아니라면 좀 접근하는 건 자제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문자도 들어왔는데요. 3609번님께서 SK 궁금합니다. 매수 시점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SK 지금 매수 시점인가요? 네, 일단 SK 네. 같은 경우 일단 지주사기 때문에 그 지주사 입장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PR로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네. 힘들고 PBR로 이제 지주사들은 보통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한 0.5배에서 0.6배 정도 PBR이 가게 되면 일단 저평가 수준에 좀 머물렀어요. 근데 작년에 그 BPS 이제 잡힌 거 보니까 23만 5천 원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한 13만 원 정도 선은 매수를 해볼 만한 구간이라고 좀 평가가 됩니다. 13만 원 정도가 가게 되면요. 그것은 근데 어떤 기준이냐면 2012년도에 SK그룹이, 그러니까 SK 자체가 적자가 안 난다는 가정이에요. 그래야 자산 네. 가치가 쌓이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말 그대로 여기서 반등을 바로 이제 하고 가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SK 전체 그룹의
강력한 이익 모멘텀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죠. 물론 그 자회사들 실적 부분도 굉장히 좋고 그렇지만 네. 말 그대로 강한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해서 증시가 안 좋고 뭐 그런 추세를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면 13만 원대 초반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회사, 그러니까 지주회사들은 사실상 어떤 타이밍을 잡고 이렇게 딱 들어가진 못해요. 근데 그러니까 지주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회사들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매수를 하시려면 13만 원 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이렇게 해서 밴드 구간을 크게 잡는 게 사실상 중요하거든요. 매수를 하실 때 어느 구간에서 딱 잡아가지고 올라간다는 그거는 큰 욕심이고 이렇게 밴드 구간을 크게 잡으세요. 그래서 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1% 사고 좀 더 떨어졌을 때 1% 사고 네. 그렇게 해서 모으는 거죠. 13만 원까지 간다. 그리고 더 밑에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머릿속에 생각을 두고 네. 분할 매수를 하시게 되면 그 정도 수준에 내려갔을 때는 다시 한번 반등세가 나올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지켜보는 거죠. 자산 가치가 훼손이 되나 안 되나 그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투자하시는 게 낫고, 그래서 지주사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 매수를 하신다면 네. 분할 매수 관점에서 좀 드릴게요. 13만 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는 거 좀 착안하셔서 그렇게 해서 좀 대응을 하시기 바랄게요. 그렇게 조금씩 매수 구간을 잡고 대응하신다면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잡아볼까요? 아무래도 자산 가치 수준에 네. 도달을 하게 되니까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그래도 네. 20만 원은 가야 네. 되지 않을까. 네. 그 자산 가치는 다 도달 못 합니다. 한 8배, 9배 정도 수준이 되면 매도할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요. 네. 그 정도 감안하게 되면 한 20만 원 정도 선이 나오죠. 네. 네, 알겠습니다. SK 일단은 조금씩 매수해 보시고요. 일단 내릴 때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다 생각하시고 시장을 읽는 기술 책에도 나와 있는 말이기도 하죠. 나중에는 많이 장기적으로는 보유할 만한 종목이라고 하시니까요. 대응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한번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전화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결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어디에서 반갑습니다. 전화 주셨나요? 네, 여기 충남 천안인데요. 네, 천안에서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호두 과자 굉장히 맛있는데 네. 생각이 나네요. 자, 어떤 네. 종목 보유 중이신가요? 네, 와이솔이요. 네, 15,000원에 해가지고 20%. 15,000원에 20% 정도 매수 가격 부근되네요. 다른 종목도 네. 있습니까? 네, 네. ELK가 네. 14,250원에요. 20%. 네, 14,250원에 20%. 이 두 종목 네. 봐드리면 되나요? 아니요, 한 종목 예. TCK가 있거든요. 네. 그거는 15,150원에 20%인데요. 네. 예, 근데 이 종목은 예. 손실이 너무 커서 네. 제가 좀 손절가를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네. 혹시 회사가 괜찮으면 네. 좀 추가 매수도 괜찮은가 아. 그것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와이솔 15,000원에 20%, ELK 14,250원에 20%, TCK 네. 15,150원에 비중이 20%, 나머지 40% 현금으로 네. 보유 중이신데 궁금하신 네. 점은 일단 TCK 지금 추가 매수 가능한지인데요. 네. 나머지 두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이 세 네. 종목은 정태근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같이 전화 끊지 마시고 대화 나눠주세요. 네. 네, 전문가님. 예.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보다 더 반가워하시는 것 같아요. 전화 반갑게 받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예. 제가 좀 말이 좀 억양이 좀 세다 보니까 예. 조금 말 좀 투박해서 조금 다정다감이죠. 말도 제대로 안 나네요. 다정다감한 그런 말투가 아니라서 조금 안 좋았을 것 같은데. 예,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지금 일단, 근데 제가 예. 일단 이렇게 기분 좋게 전화가 연결이 됐는데, 예. 제가 이렇게 기분 좋게 전화 연결된 만큼 이렇게 기분 좋은 얘기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종목들을 보니까 조금 걱정이 돼요. 네. 그래서 조금 제가 좀 투박한 말투가 좀 나올 것 같아요, 또. 예. 제가 항상 방송을 조금 이성규 팀장이라든지 다른 전문가들처럼 진중하게 좀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잘. 이렇게 종목을 딱 보고 나면은 그게 이렇게 본성이 확 나와버려요. 그래서, 일단은 와이솔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요거는 참 기대는 많이 컸던 회사는 맞아요. 기대가 상당히 좀 많이 컸었는데,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자, 이게 회사가 뭘 만드냐면, 주파수 필터라고, 요게, 핸드폰 안에 애플 PCB 기판 있죠. 네. CPU 하여튼 부품이 있어요. 전자부품이. 그래서 그 부품 안에 어떤 걸 해주냐면 휴대폰용 주파수만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필터라는 거예요.
휴대폰 그러니까 다른 라디오라든지 TV 어떤 그 주파수를 뭐라 해야 될까 걷어내고 순수하게 휴대폰용 주파수만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요게 갤럭시 S2보다 갤럭시 S2 LTE 폰 있죠. 사진 뭐 그 속도가 인터넷 속도가 더 빠르다는 핸드폰. 거기에 여기 한 4배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좀 많이 컸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LTE 폰이 초반엔 조금 많이 팔린 듯 하다가 지금은 전혀 조금 그 초반보다 많이 또 안 팔리고요. 그리고 갤럭시 S3에 또 그 뭘 납품을 하냐면 듀플렉서라고 납품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안테나 하나로 수신 그리고 송신 요 주파수를 둘 다 잡아주는 그런 부품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갤럭시 S3에 들어가게 돼 있었는데 이게 작년으로 밀려버려가지고 지금 거기에 대한 그 모멘텀이 좀 깨지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지금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네네. 말이 좀 어렵죠? 예. 그렇죠. 그래서 항상 제가 준비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말해야 되는 게. 어쨌든 아니 저희가 무지해서 그렇죠. 꼭 좀 그런 어려워요. 그런 건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그 애널들 보고서 나오는 게 저도 솔직히 어려워요. 좀 쉬운 말로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도 솔직히 어려워요. 어쨌든 근데 결론은 그러니까 갤럭시 2가 나왔잖아요. 네. 2가 나왔는데 갤럭시 S3가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게 늦어서 지금 현재 주가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핸드폰 부품이니까 핸드폰 부품을 많이 팔아야 되는데 많이 팔고 싶은데 들어가는 그 핸드폰이 지금 출시가 내년에 늦춰진대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요거는 지금 현재 못 가는 것 뿐이고요. 네. 어떻게 해도 쉽게 설명이 안 되네요. 아니요. 알아들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주가가 못 가는 게 어쨌든 그런 이유거든요. 그래서 그 TV 화면 보고 계시죠? 여보세요? 예. TV 화면 보고 계시죠? 네. 그래서 지금 일단 차트만 보고 말씀드릴게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자, 네. 화면을 보면은, 자, 작년 9월달, 10월달이죠. 요때, 그 좀 전에 말씀드렸던 소어 필터 그거 때문에 이렇게 반등이 크게 나왔었어요. 근데, 예. 그리고 나서 이렇게 주가가 14,000원에서 17,000원 못 가고 있죠. 네. 예. 그래서 요거는 딴 거 필요 없어요. 14,000원하고 17,000원 1차적으로 박스권 대응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예. 지금 현재 바닥권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이제 다시 못 올라가죠. 예. 다시 못 올라간다는 것은 돌려서 얘기하면은 도리어 14,000원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예. 그러면은 요 종목은 일단 17,000원이 박스권 상단 목표가 될 수 있겠지만은 손절가는 14,000원이 당연히 될 수가 있겠죠. 예. 14,000원 이탈하게 된다면은 이전에 많은 그 상승의 출발점인 19,000원까지 빠질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거고요.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 1차적으로 14,000원 설정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손이 잘 안 되실 거예요. 막상 그렇게 손절가가 하면은.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박스권이기 때문에 그거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시고 되도록이면 그렇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매매라는 게 전략이 있고 어쨌든 다시 재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고 싶고요. 좀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다음 ELK를 보게 될 건데 예. ELK는 그 터치 패널이잖아요. 핸드폰에 그 화면을 찍는 거. 근데 요게 터치 패널이 지금 삼성전자에 들어간 게 4개가 있어요. Smax, 일진 디스플레이, 멜파스, 그리고 지금 가지고 계신 ELK.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그 화면을 좀 같이 보시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요 말씀드린 4개 회사가 지금 이제 실적이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실적이 그 화면 지금 나가는데 자, S맥하고 일진 디스플레이는 영업이익을 보면은 2010년에서 2011년 지날 때 155%, 190% 정도 실적이 증가가 됐어요. 근데 멜파스하고 ELK는 영업이익이 도리어 61% 감소하고 23% 감소를 했어요. 똑같은 터치 패널 관련주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면 S맥하고 일진 디스플레이는 그 이전부터 그러니까 스마트폰 이전에도 터치 그 폰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들어가던 제품이 그대로 갤럭시 S2 쪽으로 그대로 납품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실적이 잘 나왔고요. 근데 멜파스 ELK는 그 S맥과 일진 디스플레이가 만드는 것보다 좀 더 고급형인데 그게 S맥과 일진 디스플레이보다 덜 채용이 되다 보니까 요게 지금 다른 것보다 실적도 안 나오고 주가도 한번 볼까요?
자, S맥 먼저 볼게요. S맥. 지금 이거는 그 증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증자 때문에 그런데 네. 지금 이제 주가가 올라가죠. 그리고 일진 디스플레이. 요것도 어쨌든 조금 그 보면은 우상향을 하고 있죠. 근데 멜파스하고 가지고 계신 거 볼게요. 멜파스 못 가죠. 실제가 안 나오니까. 그리고 ELK 좀 아쉬운 얘기지만은 본인이 가지고 계신 것도 지금 현재 16,000원이 저항이 되면서 못 가요. 그러면은 어떤 결론이 나오겠습니까? 못 가는 놈을 팔고 가는 놈을 잡아야 되겠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죠. 예. 그래서 요것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연유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못 가고 이렇게 13,000원, 16,000원 이렇게 박스권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못 가는 이유는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실적 그리고 요 터치 패널이 채용이 앞에 말씀드렸던 S맥, 일진 디스플레이보다 못하다 보니까 못 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것도 일단은 그 주가가 일단 아래쪽으로 지금 현재 흐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일단은 13,000원에 일단 손절가를 먼저 잡으세요. 이건 목표가를 정하는 것보다는 일단 손절가를 먼저 제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거는 목표가가 16,000원이 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제가 좋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그 와이솔하고 ELK는 제가 나쁜 얘기, 안 좋은 그 어떻게 보면 듣기 싫은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금 현실적인 얘기를 제가 드릴 수밖에 없어요. 요런 연유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와이설하고 ELK가 뭐 때문에 못 가는지를 아시겠죠? 아, 예, 예. 그래서 요거는 조금은 이해를 제가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먼저 말씀 좀 드려보고 싶어요.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TCK는 예. 요거는 태양광 업체죠. 예. 요거는 지금 못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 최근에 유가가 좀 올랐죠. 예. 자, 유가가 오르면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원유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우리 실생활에서 제일 예를 들면은 휘발유가 되겠죠. 예. 유가가 올라가면 휘발유가 올라가죠. 예. 그럼 휘발유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또 뭐 고유가 이렇게 해가지고 자동차 못하니 뭐 이런 얘기 나오겠죠. 예. 그러면은, 고유가 돼가지고 자동차 못하고 그러니까 뭐 전기 차익이 나오고, 풍력 에너지 나오고, 태양광 에너지 나오겠죠. 예. 그래서 이번에 OCI가 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유가가 이제 더 안 올라가고 100달러 전후에서 이제 조금은 그 정체되는 모습이 나오죠. 예. 그렇다 보니까 모멘텀이 그냥 사그라드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어떤 부분이냐면 이번에 그 이란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온 거는 수요가 증가해서 기름값이 올라간 게 아니고 공급이 축소돼가 되니까 기름값이 올라간 거죠. 예. 그래서 요거는 이란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유가는 빠질 수밖에 없고 태양광은 다시 한번 부각이 안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시 제가 준비한 화면을 좀 같이 보게 되면은 자, 세계 그 화면에 지금 뭐가 나가냐면 세계 태양광 신규 수요 전망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2010년 같은 경우에는 17에서 지금 이제 22까지 올라왔죠. 22기가와트예요. 22까지 올라왔는데 2012년에는 25까지 올라가는데 이 그 수요가 증가폭이 너무나 적죠. 2011년에서 2012년 넘어가는 사이에. 예. 그렇다 보니까 태양광은 폴리실리콘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요거는 올해 초뿐만 아니라 언제를 봐야 되냐면 올해 말쯤 돼가지고 내년에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기름값이 수요에서 증가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고 중요한 것은 마찬가지로 태양광 수요가 마찬가지로 증가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와야 OCI가 올라가게 되고 요 그 태양광 인고 웨이퍼를 제조하는 이 TCK가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연관관계가 나오죠. 근데 제가 조금 그 말을 좀 길게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어디 그 종목 상담 이렇게까지 얘기해 주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네. 실질적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는 가격이 얼마에 팔고 얼마에 사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못 올라간지 그 부분을 얘기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말이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조금 아깝지만은 제가 보기엔 이거는 그 종목 교체를 좀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추가 매수도 안 된다. 예. 추가 매수 해도 되는데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예. 이해되시죠? 아까 전에 그 태양광 수요 전망 보셨죠? 네네. 2011년에서 2012년 넘어간 게 별로 안 많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업황이 위축이 되기 밖에 없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은 종목 교체 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참고를 하시고 제 얘기가 조금 너무나 단편적인 얘기 되면은 다른 전문가 의견도 좀 참고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제 의견은 종목 교체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아, 시청자님. 예. 감사합니다. 네, 조금 속상하실 수도 있겠지만 참고하셔서 또 좋은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전화 받아봤고요. 이어서 문자 들어온 거 살펴볼게요. STS 반도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5475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매수하신 가격이 9,800원이고 비중이 25%신데 지금 추가 매수 가능한지 아니면 이 가격으로 꾸준하게 보유를 해야 하는지 이 점이 궁금하시대요. 네, 일단 네, 늘 항상 말씀드리면 추가 매수는 안 되고요. 네, 네, 이미 25%나 들어가 있는데 지금 STS 반도체 근데 많이 떨어지진 않았는데 네. 이 정도 구간에서 추매한다는 것도 좀 그렇고 일단 내부 사정을 좀 말씀드리면 네, 여기 뭐 아시다시피 뭐 비메모리 반도체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좀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한 최근 3년간 연평균 성장률 보게 되면 한 40% 정도 돼요. 3년 동안 근데 40% 성장을 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온 그런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순이익 추이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근데 그 40%가 지속되면 40%가 또 매출이 나올 줄 압니다. 모든 그 분석하는 그러니까 방을 보게 되면. 근데 사실상 그렇게 될 확률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2009년, 10년, 11년에 걸쳐가지고 말 그대로 스마트폰, 태블릿 PC 이런 거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이 분야는 성장률이 단기적으로는 좀 저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 매출액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도 아니었고 네. 그러다 보고 원가 부담이 있다 보니까 순이익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근데 말 그대로 이제 40%라는 그런 어떤 성장률을 기반을 갖고 있어서 그런 건데 주당 EPS가 작년에 얼마냐면 260원입니다. 260원인데 지금 현재 따져보니까 한 40배 정도 수준에 거의 달하고 있죠. 40배 조금 안 되는 수준인데 말 그대로 성장주 지금 삼성전자 작년 순이익 기준에서 16배인데 그럼 16배를 맞춘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얼마 정도 성장하게 되면 2.5배 정도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순이익 측면이니까 150%가 올해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작년 순이익 기준으로 해서. 근데 사실상 그거는 가능성이 크게는 없다라고 봅니다.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좀 고평가돼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지금 수준에서는 사실상 그 최근에 박스권 그리고 있는데 8,800원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주가가 그러니까 전망이 좋다. 전망은 좋습니다. 전망은 좋지만 주가가 워낙 높기 때문에 그 주가 다시 순이익이 올라올 때까지는 기다리는 시간이 한참 걸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확실하게 이 분야에 대해서 매출액이 발생되지 않는 이상은 좀 힘들 것 같고 힌트를 드리자면 1분기에 주당 순이익이 100원 정도가 나오게 되면 보유하세요. 하지만 그것이 안 나오게 됐을 때는 일단은 매도를 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업은요. 상당히 오래 걸릴 테니까. 그래서 손절가는 지금 현재 그 나오기 전까지는 8,850원 선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 목표 주가는 지금 9,800원이신데 네. 단기적으로 10,000원 선 한번 도달하는지 살펴보시고 거기서 일단 처분하고 나오는 걸로 좀 제시를 해드릴게요. 네, 10,000원 되면 깔끔하게 마음을 접고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했는데요. 이성규 팀장,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 했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3월 31일에 부산에서 강연회 진행되는데요. 주제는 2012년 증시 대전망이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홈페이지 통해 바로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